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이건 절대 혼자만 가야 해.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숨결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죽음 앞에서 쥐어준 낡은 지도 한 장, 그리고 그 끝에 표시된 낯선 장소. 왜 혼자 가야만 했을까요? 그곳에 숨겨진 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사랑과 고백,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며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겨울 끝자락, 병원 특실의 침묵을 깨뜨리는 건 오직 산소호흡기의 기계음뿐이었습니다. 70세를 갓 넘긴 윤정희 할머니는 남편 박도연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지막 시간이었죠. 여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남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의사는 이미 가족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고 자식들은 저마다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정희만이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손에 미약한 힘이 들어가더니 그가 무언가를 정희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같은 것이었죠. 정희가 놀라 남편을 바라보자 도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이걸 혼자만 가. 절대로. 혼자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고 산소호흡기의 알람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얼떨떨한 채로 남편이 준 종이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지만 정희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혼자만 가야 한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혼자 가라는 걸까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정희는 남편이 준 종이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전해준 것, 그것이 무엇일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정희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남편이 준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것은 손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글씨체로 지명들이 적혀 있었고 끝부분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곳이 있었죠. 강원도, 고성군? 정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지명이었어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닷가 근처에 어떤 건물로 향하는 길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지도를 그렸을까요? 그리고 왜 이곳을 가라고 했을까요?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과 이 지도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긴 유일한 메시지라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까지와는 사뭇 달랐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준 지도를 더욱 꼭 감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희야, 이제 현실을 봐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연이도 갔으니 재산 정리 좀 해야겠어. 집도 팔고 말이야.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형수,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형수 혼자서 이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해요? 우리도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고
정희는 말없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마음이 착잡했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남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도연이가 숨겨놓은 돈이나 통장 같은 거 있으면 다 내놓아야 해. 상속세 때문에라도. 시동생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도둑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냐, 정희야. 법적으로도 우리가 1순위 상속자야. 내가 뭘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년을 가족으로 살아온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나가면 되겠네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도 설득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필요한 옷가지와 남편의 사진, 그리고 남편이 남긴 지도만 가져갔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재산이라면 기꺼이 다 주고 싶었거든요.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한 정희는 홀로 앉아 남편의 지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에 이걸 준 이유가 뭘까요? 정말 혼자만 가야 하는 곳인가요? 지도를 보니 서울에서 강원도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자식들은 외국에 살고 있고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 만나기가 쉽지 않았죠. 그렇다면 남편이 가라고 한 그곳이라도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혹시 그곳에 가면 남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버스표를 끊고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면서 정희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감 반이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수수께끼를 풀러가는 길,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며 정희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25살의 수줍은 총각이었던 도연과 23세 당찬 처녀였던 자신. 그때의 설레임과 지금의 그리움이 묘하게 겹쳐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말한 그곳에 정말 가고 있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정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강원도 고성에 도착한 정희는 지도를 꺼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겨울바다 특유의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묘하게 정겨운 느낌이 드는 곳이었죠. 지도에 그려진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언덕을 오르니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풍경이 어쩐지 낯익은 것 같았거든요. 이곳이?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처음 와보는 곳인데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들까요? 마치 꿈에서 본 것 같은, 아니면 오래전 사진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도를 더 자세히 보니 바닷가 쪽으로 향하는 작은 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내려가니 썰물 때문에 드러난 갯벌 위로 작은 오솔길이 나 있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10여 분을 걸어가니 언덕 아래쪽에 낡은 철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지도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바로 그곳이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가라고 한 곳에 도착한 것이죠.
철문 앞에 선이 더욱 떨렸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냥 빈 창고였으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철문에는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허름한 창고 같았는데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먼지 하나 없이 말끔한 공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정면 벽에 걸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정희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었어요.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서 본 일출 사진이었는데 신혼여행 때 남편이 직접 찍어준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사진이 여기에 왜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정희는 사진에 다가갔습니다. 액자까지도 집에 있던 것과 똑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집에 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곳에 가져다 놓았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간단한 찻잔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일까요? 창고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구석에 전등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정희가 스위치를 누르자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밝혔어요. 전기도 연결되어 있다니 이곳을 누군가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정희의 눈에 책상 위에 철제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상자였죠. 혹시 이것도 남편이 준비해 둔 것일까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가갔습니다. 상자를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만약 이것이 남편의 비밀과 관련된 것이라면 정말 혼자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에 혼자만 가라고 했으니 이것도 자신만이 알아야 할 비밀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상자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편지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봉투를 열기 전에 상자 안의 다른 물건들을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기 서류, 토지 대장, 그리고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들을 자세히 보니 이 땅과 건물이 모두 정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등기 서류를 보니 날짜가 1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픈 줄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던 그때 이미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거죠. 정희는 남편의 세심함에 새삼 놀랐습니다. 이제 봉투를 열어볼 차례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요.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야 편지로 전하게 되어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곳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곳입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던 날부터 꿈꿔온 곳이에요. 언젠가 둘이서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나는 평생 말이 서툴러서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지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요.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 모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희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정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편지는 더 이어졌습니다. 이 땅은 당신 명의로 해뒀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당신 것이니까요. 이곳에서 당신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기억하나요? 신혼여행 때 당신이 일출을 보며 웃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어서 계속 간직해 왔습니다. 당신의 그 미소가 나의 전부였어요. 아, 그리고 상자 맨 아래쪽을 보세요. 당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정희는 서둘러 상자 맨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보석함이 들어 있었어요. 보석함을 열자 결혼 반지와 함께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젊은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걸? 정희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니요. 평생 로맨틱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나는 먼저 가지만 당신은 더 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이곳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45년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도연이가. 편지를 다 읽은 정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남편이 이런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창고 밖으로 나와 바다를 바라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곳에서라면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희의 머릿속에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이튿날 오후 정희가 창고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외진 곳에 누가 올까 싶어 밖을 내다보니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고 왔을까요? 그리고 저 낯선 남자는 누굴까요? 정희야, 여기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감히 우리 몰래 이런 짓을 하다니. 시동생도 흥분한 채로 말했습니다. 형수, 이게 뭐예요? 형이 언제 이런 곳을 마련했다고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낯선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승호입니다. 이 토지 소유권에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요? 이 땅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서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도연이가 아플 때 정신이 없었잖아. 그때 내가 깨어서 이런 짓을 한 거 아냐? 정희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해요. 저도 어제야 이곳을 처음 알았는걸요. 그럼 도연이가 언제 이런 걸 해뒀다고?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시동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쨌든 이 재산은 정당한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인께서 혼자 독차지할 수는 없어요. 정희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남편의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 이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법적으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희가 약하게 항변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 건물은 봉인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변호사가 창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소중히 여기는 남편의 흔적들을 함부로 만지는 모습을 보며 정희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도 가져가야 해. 우리 집 것이잖아. 시어머니가 벽에 걸린 제주도 사진을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희가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거냐? 다 우리 도연이 돈으로 산 것들이잖아. 변호사는 철제 상자를 열어보며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일단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법적 검토가 필요해요. 정희는 절망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이나 사랑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일까지 이곳을 비우세요. 변호사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출입 금지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홀로 창고에 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곳을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그들과 맞서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창고에서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희는 창고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가져가지 않은 개인적인 물건들이라도 챙겨야 했거든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정희는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남편의 일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 정희가 USB를 떼어내는 순간 수첩 속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메모지에는 정희야, 이것만은 꼭 봐줘. 내 마지막 말이야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급히 창고 한쪽에 있던 작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동영상 파일이 하나 나타났어요. 제목은 정희에게 마이너스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몰래 촬영한 것 같았는데 언제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정희야. 화면 속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야. 우리 가족들이 내게 억지를 부릴까 봐서 말이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니요. 먼저 사과하고 싶어. 평생 내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같은 무뚝뚝한 남자 옆에서 평생 참고 살아줘서. 영상 속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그 창고 말이야. 10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내가 혹시 나보다 먼저 갈까봐 걱정돼서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먼저 가게 생겼네. 정희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 땅과 건물은 모두 내 이름으로 했어. 법적으로도 완전히 내 거야. 우리 어머니나 동생이 뭐라고 해도 절대 뺏기지 마. 그건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희야, 난 내가 그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혼자 있는 게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혹시 나중에 다른 좋은 사람 만나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희야, 사랑해. 진짜 많이 사랑해. 그리고 우리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상이 끝나자 정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영상을 다시 보니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더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정희야. 이 영상은 꼭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 우리 가족들이 내게 너무 심하게 굴면 말이야. 그들도 내 자식들이고 가족이지만 내가 더 소중해. 정희는 이제야 왜 남편이 혼자만 가라고 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한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은 그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사흘 후 정희가 원룸에서 남편의 영상을 다시 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동생이 홀로 서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형수, 들어가도 될까요? 시동생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시동생은 거실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형수, 죄송합니다. 시동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형이 병원에 있을 때 몰래 녹음한 게 있어요. 어제 우연히 찾았는데 녹음기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생아, 내가 죽으면 정희한테 잘해줘. 그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고생 많이 했어. 나는 평생 그 사람한테 빚진 채로 살았어. 녹음 속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말해줘. 정희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아달라고.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이야. 시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수, 저희가 형의 마음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그 창고도 형이 형수를 위해 10년 동안 준비한 거였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정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형이 생전에 신뢰하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어제 연락 왔어요. 형이 10년 전부터 그 땅을 알아보고 있었고 형수 명의로 등기하면서 이건 내 아내를 위한 선물이라고 말했다더군요. 시동생은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남긴 편지도 찾았어요. 형수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정반대로 행동했네요. 정희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억울했던 마음보다는 남편의 진심이 드디어 가족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형수, 변호사도 설득했어요. 더 이상 법적 문제 제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땅은 당연히 형수 것이에요. 시동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용기가 안 나신다고. 이틀 후 시어머니가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정희가 차를 끓이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도연이의 마음도 모르고 너한테 너무 심했구나. 어머님, 도연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런 곳까지 준비해 주다니.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로만 봤지 도연이의 아내로는 못 봤나 봐.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딸처럼 생각할게. 도연이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인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정희는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싶었거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남긴 창고를 바다쉼터라는 이름으로 작은 카페 겸 휴식 공간으로 꾸몄어요. 혼자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었거든요. 창고 안에는 남편의 사진과 편지를 작은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메모지를 붙여놓았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여기에 써두세요. 바다가 다 가져갈 거예요 라고 안내문을 적어두었죠. 첫 번째 손님은 의외로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잃고 슬퍼하던 부부였는데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갔어요. 두 번째 손님은 혼자 여행 중인 할아버지였고 세 번째는 취업 준비로 지친 대학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정희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조용한 공간을 제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창고에서 혼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메모지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사람들이 써놓은 고민과 소원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이곳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가끔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정희를 친딸처럼 아꼈고 시동생도 형수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 해가 지나고 바다쉼터는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남편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느 석양이 아름다운 저녁, 정희는 창고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혼자 같지만 이제 난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다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있어요. 바닷바람이 정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남겨줘서. 그리고 사랑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든 이 말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정희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날 밤 바다쉼터에는 다시 한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또 다른 할머니였어요. 정희는 그분께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마음껏 우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남기는 작은 배려와 진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하고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작은 행동으로라도 말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되니까요.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